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이적 소식이 왜 이렇게 없냐? 아니 뭐 이적 시장 바로 시작하면은 선수들 막 사들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데 트랜스퍼 마케트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적 관련된 그리고 뭐 디 애슬레틱 등 믿을만한 외신에서는 이 토트넘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없는지 이런 부분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이번 주 뭐 새로운 소식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탕기 은돈벨레를 떠나보내기로 했다. 그쵸? 이 소식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건 이 계약을 종료시키겠다. 이게 이제 토트넘과 은돈벨레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서로 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돈벨레 같은 경우에는 날먹 그야말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떠나기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트넘에선 전혀 은돈벨레를 활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은돈벨레 역시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득보다는 뭐 당장 좀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어떤 협상은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this move benefits everybody.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베네핏이다. 토트넘도 이제 다른 선수를 데려올 수 있고 은돈벨레도 새로운 팀에서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윈윈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는 코너 갤러거의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이삭과 같은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 선수와는 약간 다른 유형의 조금 더 키가 크고 등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너 갤러거에 대한 이야기 많이 전해드렸지만 최근에 애슬레틱에서는 가장 자주 하는 패스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코너 갤러거 선수는 중원에서 측면으로 아니면 이제 측면 쪽에서 중원으로 아니면 이제 이 윙어 뛰어들어가는 윙어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패스를 주는 여기에 딱 브래넌 존슨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횡 패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수비적인 상황에서 공격적인 윙어 쪽으로 이제 뿌려주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왼쪽 윙어 역할에서 이제 역습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 공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갤러거 선수이고 여하튼 측면적으로 공을 배급하는 그런 모습들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주는 전진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패스 역시 토트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갤러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뒤로 패스를 주는 것보다 앞으로 패스를 주는 그런 빈도수가 확실히 좀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선수들이 떠날 수 있냐라는 이야기는 제드 스펜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역시 적절한 가격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지만 정식 계약은 혹은 이제 정식적인 제안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 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정된 이야기들을 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은 토트넘 트랜스퍼 타겟 set to join Spanish Giants. 자, 이 토트넘과 이 바르셀로나가 이적 시장에서 또 한판 붙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루카스 베르발 상황 때도 지금 이 두 팀이 이적 시장에서 맞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이미 영입했다라고 알려진 선수를 토트넘이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니코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니코 윌리엄스는 바르셀로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 릴리스 클로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발동시킬 수가 없다. 이적에 관련된 조항을 발동시킬 수 없는 재정적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토트넘도 이 21살 윙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게 뺏길 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아스날, 파리 생제르맹 이런 그 빅팀들도 이 선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라드 로메로라는 기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 니코 윌리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완전 기대주의인데 그리고 애슬레틱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컵도 하나 들어올렸죠. 우승컵도 하나 들어올린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가 지금 팔리려면은 적어도 아까 이제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냐면은 5천만 유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이 5천만 유로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적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이 선수를 사겠다라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트넘이 쟤네 이거 돈 못 낼 것 같은데 우리가 사갈까?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특히 이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이 선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37경기 슬래틱에서 37경기 지난 시즌에 뛰면서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이 니코 윌리엄스라는 선수 딱 봐도 뭔가 축구를 굉장히 잘할 것처럼 생겼죠. 축구를 잘할 것처럼 생겼는데 몸값이 지금 6천만 유로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5천만 유로에 사가지고 와도 토트넘이 바로 되팔아도 이제 이익이 남는 정도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죠. 게다가 이 선수가 좋은 점이 뭐냐? 뭐 일단 몸값이 굉장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양쪽 윙을 다 뛸 수 있는 선수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중원으로 뛰게 중간에 있는 스트라이커로 뛰게 되면은 니코 윌리엄스가 왼쪽 윙어를 채워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 토트넘 입장에서는 니코 윌리엄스, 손흥민 그리고 이제 브레넌 존슨 이 세 명의 빠른 공격수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해집을 수 있는 특히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어시스트 능력이 좀 강한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큰 이 득점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코 윌리엄스가 주목을 받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다른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히로키 이토가 올 수도 있다. 이 선수는 이제 스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죠. 25살의 일본 수비수인데 물론 이 선수 오는 거 좋습니다만 후순위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격 지역이나 미드필더가 지금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게 지금 딱히 뭐 우선순위는 아니다. 뭐 이 선수도 역시 굉장히 이 스투트가르트에 오고 나서 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만 여하튼 이 니코 윌리엄스가 훨씬 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시스트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트넘이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프로그레시브 캐리 공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상대방 페널티 지역에서의 터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패스를 이제 그 전진 패스를 받는 능력 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니코 윌리엄스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굳이 손흥민 선수를 이제 윙어 쪽에 두지 않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레프트 윙에는 이 선수와 함께 티모 베르너 그리고 솔로몬 선수 등을 이제 좀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니코 윌리엄스가 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U23 그러니까 23세 이하 선수들 중에 키 패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존슨이 지금 공동 3위 정확히 말하면 뭐 공동 4위이긴 하지만 여하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9개의 키 패스를 기록하면서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키 패스 능력이 뛰어난 편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필 포든, 콜 파머, 사카 이런 선수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첼시, 맨시티, 아스날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키 패스를 기록하고 있는 게 브레넌 존슨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특히 이제 전진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니코 윌리엄스가 토트넘에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집중 이제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슈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 관련해서는 또 손흥민 선수가 이 중국전 이후에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소식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트랜스퍼, 이 이적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